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5월 3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소폭 조정 부분들이 됐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 우리가 2월 달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무역전쟁 관련된 내용 부분들로 개파하기 시작했던 포인트 있죠. 상당히 두터운 저항대이긴 합니다. 이 가격대를 아직 돌파를 못했고, 그 가격대 작은 박스권이죠. 박스권 상단에 올 때마다 돌파할 힘 자체를 비축을 하는 물량 부분들을 소화를 하면서 과연 여기서 어떤 방향 부분들을 갈지, 시장에서 수급도 마찬가지고 종목군들도 약간 아리송해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시장을,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하고 다음 주 연휴 이후에 이제 이 모든 방향 부분들이 좀 대략적으로 윤곽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눈치를 보는 4가지 이유, 그리고 반전 시그널의 이슈는 어떤 측면에 있을지,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2달 정도 그 무역전쟁하고 금리 인상, 국채 수익률의 3%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와중에 몇몇 종목군들의 상승률 자체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한 34일 정도 거래일수록, 34일, 그러니까 한 달 약간 넘죠. 거의 거래일수로 한 2달 정도 되는 사이에 한 8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현대건설이 한 60% 정도, 10일 정도, 그 다음에 대하TI라는 종목이 43일 동안에서 250%가 상승이 나왔어요. 2배 반이 상승이 나왔죠. 다 뭡니까? 공통분모가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에 사이클이 급격하게 사이클이 돌았죠. 그래서 어제는 전선주들, 그래서 계속 이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단계 상승 부분들, 1차 상승 부분을 끝내놓고 이제 그 다음 모멘텀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세개 종목군들, 건설주, 대형주 쪽,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 대형주, 중형주 쪽, 중소형주들의 상승률, 속도 부분들 물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는 투자 자금 자체가 큰 금액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승률이 높다 하더라도 자금력이 그 대형주 쪽에서 수익 내는 게 어떻게 보면 250% 올라왔다 해도 현대건설이 60% 정도면 더 큰, 그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거의 큰 차이 부분들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장에서 약간 눈치 보는 그 3가지 흐름 부분들을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이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이 지금 이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3일부터 5일인가요? 우리 연휴 기간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 연휴 기간에 맞물려 있으면서 중국하고 한판 틀 것인가?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최근에 중국 JT라는 회사를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스마트폰 미국 판매를 금지할 것인가, 전면적으로 금지를 할 것인가, 하나의 이제 협상 카드로 쓸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이번 달 안에 이제 결정이 나겠죠. 늦어도 아마 그 공청회 관련된 부분들이 5월 15일인가요?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는 공청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기서 이슈를 더 키울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해 종합지수가 3000선의 변곡점 부분들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정도, 특히 100에서 150포인트 정도 하락폭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상해 종합지수도 관심권이 점점 커지는 그 과정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어를 하는, 여기서 돌리느냐, 아니면 한 단계 내려가서 방어를 하느냐, 여기 전쟁 부분들이 무역전쟁의 방향성의 결정이 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연휴 기간 우리나라 시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좀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보실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늘 FOMC에서 금리 동결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하지만 대칭적이라는 물가 인상 2%라는 의미 부분, 대칭적이라는 의미 부분들 여러 가지 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는 혹시나 이런 영향 부분들이 있으면서 몇몇 지수 자체가 약간 출렁거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마감 방송을 진행한 현재 시점에서 상해 종합지수는 0.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심천은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1차적으로 6월달로 다 미뤄두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한 달 정도 일단 남아있죠. 그 과정 중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을 경제지표의 방향성에 따라서 속도를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과정으로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 부분은 이 물가 인상 부분의 속도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70달러 선을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거의 70달러선 WTI 기준으로 70달러 선까지 거의 근접 부분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핵협상 부분들 역시 또 거의 지금 5월 중순에 다 몰려있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입장과 못 타는 입장 부분들에서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그 현대랩트, 현대거스, 대아티아라드 이런 종목군들처럼 남북경협이라는 하나의 타이틀 자체가 여기 땅 시작되면서 상승 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 달에 그리고 이번 달과 다음 달 특히 뭐 5월과 6월 달에 하반기 경기 방향 자체에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결정이 좀 돼요. 굵직굵직할 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용주 라인도 여기서 변곡부분들이 보면 미리 포석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왜? 반전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한두 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최소한 3분기 내내의 어떤 영향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굵직굵직한 변수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재밌게 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튈 것인가. 여기에 따라 움직이면 대형주 라인도 기본 10에서 한 30% 정도의 파동 자체가 우리가 이거하고 약간 유사하게 나올 수 있어요. 포스코 32만원대에서 거의 38만원대까지 제가 32만원 변곡 포인트가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파동 물론 한 20, 30% 정도까지 안 되고 20% 미만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의 파동 자체가 나올 수 있는 포스코가 그 정도로 움직인다면 대용주 쪽에서 시가총액 1조짜리 이상짜리가 움직인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틈새 자체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란 핵협상 이 땅에서 무역전장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고민을 깊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소음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을 하고 가져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확인됐을 때 어떤 포지션 부분들을 그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 부분 내릴 것인가. 결정 부분 내린다 하면 3분기, 특히 3분기에는 마디 자체가 상승의 마디 부분들이나 종목군, 특히 대형주 시총 1조짜리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1조짜리 우리가 달러의 움직임도 유가의 움직임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시총 1조짜리는 그건 부수적으로 나가는 거고 중형주 역시 부수적으로 흐른 부분들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무역전쟁, 그 다음 이란 핵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5월 12일 정도까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관망 부분들 좀 하고 있죠. 관망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 더 네 번째째의 흐름 부분들 보려면 개별적인 부분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고 삼성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이라 할까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왠지 저는 좀 꺼림직해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삼성이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였을 때 이재용 씨가 유럽 쪽으로 한 번 휙 날아가 가지고 그때 인스타그램에 어떤 그 유명한 셰프하고 찍었던 사진이 돌았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의 뭐 선진적으로 지금 출장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무마는 되긴 하겠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권력 자체가 아니니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홈칩 자체는 하나 정도 더 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부분들이 좀 있어요. 상패까지는 시키기에는 너무 이미 거대해졌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에 대한 조사 관련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증권 때 계속 얘기 드렸죠. 냄새가 많이 난다. 왜 이 시점에 지금 어차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법안 계류라든 이런 부분들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반에 다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삼성 제일모직 상장도 무리수였고 바이오로직스도 무리수였고 그 무리수덕의 법 개정 부분들 계속 되고 인위적인 주가 부분들을 컨트롤했고 그 컨트롤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탈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단순히 이게 회계 부분들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워낙 걸릴 수 있는 건수가 많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지 이제까지 과거 정권 MB나 박근혜 정권이 쉬쉬해줬기 때문에 넘어왔던 거고 그 부분들을 넘겨줬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거에 계속 홍보 부분들을 했었고 암암리에 모든 이쪽에 증권이나 투자자 쪽에 웬만한 어느 정도 실력 부분들이라든지 관심 부분도 있던 사람은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정치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뭔가가 저는 그냥 깨름직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가 만약에 국내적인 이슈 부분에서 불확실을 하나 꼽는다 하면 해외 변수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아직까지는 그냥 뭐 나오더라도 무역전쟁 부분이 5월 15일 정도 전후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 협상 딜 부분들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공청회하고 그 다음 결정 내리기 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흔들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더 확대를 시킬까지는 아직까지 저는 그냥 그것도 결정사항 보고 우리가 움직여도 되죠. 문제를 굳이 크게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핵협상 부분들도 한번 이건 이스라엘하고 문제 부분도 일으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중동 지역의 개편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월달에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걸 눈치를 슬슬 보고 있죠. 그래서 외적인 부분에서는 세 가지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들이 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자, 그러면 눈치 보는 이유 네 가지를 생각을 하면 다 뭔가 다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면 국내 측면에서 반전 시그널 이슈 부분들 저는 항상 계속 지금 3월, 2월, 3월달, 4월달, 그 다음에 5월, 6월달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판문점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 같고 관련 종목군들이 한 단계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자, 종전협정하고 평화협정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직 힘이 좀 없다 보니까 북미 그 다음에 남중 중국 북한 미국 사자 최소한 4장 그리고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까지 어떤 조인 부분들 약간 뭡니까 그 1900년도 후반의 모습과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주도적으로 뭔가 움직임 부분이 나오고 있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 추진 특히 지금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린다 하면 우리가 1년에 쓰는 에너지 비용이 있죠. 우리가 에너지 자체를 생산을 못합니다. 석유도 마찬가지고 가스도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해외 중동 지역에서도 싣고 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셰일가스도 어떻게 보면 통상압력 부분들 작년에 통상압력 부분들 들어왔을 때 그래 그러면 셰일가스 어차피 우리는 셰일 오일이라든지 가스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수입을 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부분들 줄이면서 통상압력 부분들 일부 회피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 해외 쪽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가스 요금 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석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공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스 있죠. LNG 쪽으로 지금 좀 더 친환경적인 자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저쪽이 뭡니까 카자흐스탄인가요? 이란 옆에 중국과 이란 사이에 있는 러시아 쪽 이쪽에서도 가스를 LNG 쪽을 들어오고 러시아 쪽에서도 가스를 들어오면서 계속 확장 부분들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쉽게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 생산 비용에 제품 생산 비용이 1,000원이 드는데 그 중에 만약에 500원이 에너지 비용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그 500원을 전력이죠. 전력.
전력 에너지, 전력 설비 부분들의 금액이 한 500원 정도 치면 기존에 500원일 때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해 가지고 500원의 에너지를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 쪽에서 가스가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어제 이제 저도 방송 듣다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가격이 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500원의 가격 자체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의 뭡니까? 100원대의 비용이 든답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정전협정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이게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죠. 이 논의했을 때 만약에 가스, 미국이 또 섣불리 또 주지는 않겠지만 가스 라인 부분들의 소비 부분들 를 끌어올 수 있다면, 끌어온다 하면 에너지 비용 자체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죠. 미국이 저렇게 지금 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근본은 뭐냐면 해외 쪽에서 오일이라든 이런 부분을 수입했던 케이스에서 셰일가스라든 셰일 오일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된 그 원동력 자체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변수 부분들은 다 단기 변수인데 그 반전 시그널의 기본 베이스 부분이 계속 남북 경협하고 평화 정전협정 부분들의 이 큰 흐름 부분들이 나머지 이 소음 부분들 다 덮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5월과 6월 달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1차적으로 판문점으로 와야지, 판문점으로 왔을 때 시너지 효과 부분, 우리나라도 좋고 미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여기에 해외에 광고 효과 부분들까지 좀 다양한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는 시장의 눈치 보는 4가지 이유, 해외 쪽하고 국내 한 가지, 4가지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반전 시그널 이슈 부분들, 이 반전 시그널 이슈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술적으로 심플하게 봤을 때 2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이 개파락이 나왔던 이 갭 부분 있죠. 갭 상승, 갭이 시작했던 것까지 지금 거의 메꿨어요. 메꾸고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좀 시끌시끌한 소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이 확인하려고 하는 불확실성하고 국내의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의 확장 부분들이 어느 쪽 힘이 파워가 더 세게 움직일 건가, 이 파워 게임 중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정고점 반전 시그널 이슈로 밀고 갈 건지 아니면 반전 시그널 이슈가 바로 치고 갈 건지, 이걸 지금 힘 대결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종목군도 다 각계전투 식으로 좀 움직이죠. 그런 트렌드로 1차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추후에 별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남북 관련된 부분들, 왜 트럼프가 판문점이라든지 평양 쪽을 원하는지, 시장 컨센서스는 이쪽으로 가고 주 후반에 이제 이게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하고 또 플러스 알파 내용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5월 3일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요.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자, 앞에 불확실성 3가지 부분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모멘텀 자체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불확실성이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게서 1번 시나리오냐 2번 시나리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2번 시나리오일 경우는 그냥 관망하면 되는 거고, 1번 시나리오가 됐을 때는 최근에 뭡니까 이슈어터 2호처럼 자, 이 포인트 부분이 됐을 때 자, 여기 땅 해가지고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타이밍 부분들만 잘 잡으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모멘텀 자체, 시장 전체의 판 자체의 새로운 변곡점 부분들이 됐을 때 뭡니까? 수익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올라간 종목군들을 쫓아가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길목지키기를 포석을 해놓고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5월 3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